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계어학원 IELTS 리스닝 대표 강사 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IELTS 리스닝 고득점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딱 10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서 LC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답안지 작성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험장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앤서 시트에 답을 옮기는 경우가 흔히 눈에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좋지가 않다라는 거. 왜냐면 IELTS 시험은 30분 동안 여러분이 음원을 듣고 40문제를 푸시죠. 그죠? 하지만 그 시험 시간이 끝나고 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또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때 바로 답을 옮기라는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답을 옮기셔야지 문제를 풀고 있는 도중에 앤서 시트에 답을 옮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실수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못 맞춘다거나 문법적인 실수를 한다거나 그죠? 스펠링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음원을 듣는 도중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바로 이 30분 동안에는 미친 척 열심히 집중하셔서 문제만 듣고 푸시는 거고요. 답을 옮기는 10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앤서 시트로 답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참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그 시간 안에 답을 다 옮길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죠? 대학교에 걸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답안지를 작성을 해오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한테 있어서 10분은 너무나도 넘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글씨에 대한 내용이에요. IELTS는 여러분 컴퓨터라이즈 시험이 아니죠. 토플처럼 뭔가 클릭해서 넘어가는 시험이 아니고 모든 걸 여러분 손으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채점은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비록 정답을 올바르게 썼다고 할지언정 그 스펠링을 채점관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건 점수를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박또박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단어 수 제한이에요. 즉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IELTS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주관식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조건 자체가 따라붙죠.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문제에서 조건은 이거예요. No more than two words. 두 단어 이상은 쓰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화를 좀 잠깐 살펴보면 남자가 물어봅니다. Are you a full-time student or part-time? 너 풀타임 학생이야, 파트타임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I'm a full-time stud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문제가 여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full-time student를 써야 돼요. 그 full-time student 하나, 둘, 세 개거든. 근데 오늘 제한이 뭐예요? 단어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두 단어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셔야 돼? 이렇게 만드셔야죠. 그죠? full과 time 사이에 하이픈을 붙여서 student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단어 수 제한에 주의하시면서 조건에 맞춰서 답을 기입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빈칸을 없애라. 여러분 이제 앤서 시트를 받으시면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빈칸이 쭉 있는 거고 여러분 이제 문제지를 푸시면서 나중에 답안 옮길 때 여기다 다 하나씩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설사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빈칸을 비운 상태로 내신다. 이건 절대 안 돼요. IELTS 리스닝에서 빈칸을 남겨둔다는 건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지옥 가는 거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빈칸을 다 채워야 돼요. 내 이름이라도 써서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내용은 전부 다 채워 넣으시고요. 빈칸이 생기면 혹시 정확히는 몰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답 있잖아요. 그때 이걸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답이라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빈칸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답안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어떤 학생들은 이게 답이 삭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한번 쓰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건 토플에서나 그래요. 하지만 IELTS 같은 경우는 지우개로 지워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연필로 위에 두 줄을 그어가지고 삭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빨리 답을 고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빠른 속도로 듣기. 오케이? 여기가 이제 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속도를 빨리 듣게 되면 그만큼 체감 자체가 여러분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천히 말하는 걸 듣는 것보다 빠른 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IELTS 음원은 이렇게 빠른 거구나.
빠른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 딱 갔다고 쳐봐요. 그 음원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들리겠죠. 그러면 내 마음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원 자체를 연습하실 때 오리지널 레코딩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연습하시는 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빠르기는 절대 좋지 않아요. 가끔씩 이제 시험장에 가서 애들이 공부 이제 좀 귀를 뚫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음원을 듣고 있는데 그 이어폰 사이에서 음원이 이게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막 이렇게 들려.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지. 기계음처럼 들리는 거.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건 거의 지금 몇 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냐면 2배속, 즉 200% 빠르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 이제 막 보면은 옆에서 그런 속도로 막 듣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잡음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예전에 지가 다 들어봤던 음원이에요. 들어봤던 음원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음원을 빠르게 듣는다는 거는 오리지널 속도보다 15% 정도 빠르게 들으시면 돼요. 즉 1.15배속이에요. 1.15배속.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한 2주 정도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그냥 거기 좀 적응하시잖아요. 즉 이런 속도에서 막 점수가 한 6.0쯤 나와. 내 듣기 점수가. 그럼 이제 어떻게 가시는 거야? 20% 빠르게 하는 거야. 꼬작 5%더 올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연습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 6.0에서 한 6.5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듣기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시험장 가봐. 시험장 음원 딱 듣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엄청 느리게 들려요. 한 단 하나 그냥 귀에 다 꽂아주는 것처럼 들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속청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휘를 잡으셔야 돼요. 은근히 단어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IELTS 리스닝.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 내용을 알아요. 단어 많이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단어장을 꺼내는데 딱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단어장들 위에 얹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단어를 많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식이 있어요. 책을 옆면을 딱 펼쳐봐요. 그러면 3분의 1만 시커매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냥 앞에 거를 갖다 모조리 다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 1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는 거죠. 그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데이 2를 외워요. 데이 3 정도 가요. 데이 3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데이 1에서 뭘 배웠는지 궁금하거든요. 내가 기억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럼 거기 돌아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이제 어떻게? 데이 1부터 또 다시 외워요. 계속 데이 1, 2, 3, 4, 1, 2, 3, 4만 계속 돌고 외우는 거죠. 그렇게 그냥 한 2달, 석 달, 넉 달, 6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 단어장이 좀 왠지 옛날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험장에 가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개정판 사오죠. 그죠? 단어 내용 다 똑같아. 표지만 바꿔 있는 것도 사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하시면 절대로 단어가 늘지 않아요. 단어는 그냥 소설책처럼 보셔야 돼. 일단은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한 번은 그냥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쭉 넘겨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냥 넘기는 거야. 기억을 하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그냥 일회독을 하는 거에 일단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분 또 포인트가 있어요. 명사부터 외우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구조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녀석은 동사죠, 동사. 그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솔직히 동사를 갖다가 많이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일단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전체에서 분위기를 결정짓는 거. 즉 이 문장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런 분위기를 결정짓는 건 형용사죠. 그래서 동사를 다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 외우시고요. 웬만한 형용사에다 ly 갖다 붙이면 한 8, 90%는 부사로 나오잖아요. 그 부사는 자동으로 커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사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순서들을 외워주셔야 우리가 시험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IELTS에서 쓰이는 그 단어의 수준이 많이 어렵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토플을 능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치르는 수학 능력 시험에 그런 단어를 수준을 많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플 단어집 정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수학 능력 시험에서 다룬 단어 정도는 다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토플 단어집 정도 커버하시면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해요. 영국식 단어가 등장하긴 하거든요. 그냥 꼭 영국식이라보다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 예를 들면 우리가 승강기가 있으면 elevator라는 걸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들은 lif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우시되 이런 동사, 형용사, 명사 순서로 빨리빨리 외워서 많은 단어를 커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숫자를 정복하셔야 돼요.
자, 전화번호를 받아 쓰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소의 번지를 받아 쓰는 문제 또는 무슨 뭐 주문 번호라든지 고객 번호를 쓰라는 문제가 막 나와요. 근데 은근히 실수를 되게 많이 하죠. 왜냐면 숫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숫자가 영어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숫자 자체는 읽을 줄 아는데 그걸 영어로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 숫자를 받아 쓰라는 말이 나오면 생각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숫자를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연습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지 스캔 속도가 빨라지셔야 돼요. 자, IELTS가 또 다른 유학 시험인 토플보다 좋은 거 딱 하나는 종이로 되어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을 건지 미리 알아볼 수 있게끔 문제가 이미 다 프린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IELTS 시험의 어떤 이로운 점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른 독해 실력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으시면서 지금부터 내가 들을 음원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인구나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음원에서 나올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저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빠르게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음원을 들으실 때도 키워드 위주로 청취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미친 듯이 섀도잉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제가 빨리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도로 말을 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어떤 문장을 읽으면 이건 상당히 해석이 잘 돼요. 분명히 그런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시험을 해보셔도 돼요. 어떤 하나의 영어 스크립트를 준비를 하시고요. 걔를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봐요. 분명히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서 읽어봤을 때 과연 내가 눈으로 읽었을 때만 그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 문장은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많이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많이 읽은 만큼 내 귀가 열려요. 읽은 만큼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읽은 만큼 귀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키워드 정리하시고 단어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반드시 한 2지문 정도를 뽑으셔서 성우와 똑같은 속도로 읽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읽은 거 녹음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장을 해놔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 올 때 공부하다가 들어보면 잠이 확 깨요. 헉 하는 거야. 나는 분명 영어를 읽었는데 내가 읽은 게 영어가 아니야. 그래서 아랍어, 중국어 막 이런 식으로 들려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하루 하면서 녹음을 계속 하잖아요. 한 20일쯤 지났을 때 그 녹음한 걸 들어봐요. 그리고 제일 처음 녹음한 거랑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완전 틀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틀려요. 내가 이렇게 잘 읽고 있네 이런 걸 느끼신다고요. 그만큼 듣기 실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20분이라도 꼬박꼬박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읽은 만큼 듣기가 는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7.0이라는 점수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6.5 정도는 그냥 쉽게 가실 수 있고요. 7.0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것들만 챙겨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IELTS라는 시험 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시험이지만 누구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유학 시험인 토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힘드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게시판을 이용해서 물어보시고요. 뭔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여기 지금 카톡을 열어놨잖아요. 자, 이 아이디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팁들은 제가 강의에서 잘 준비해서 그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